조인서 변호사 이현상 속 전문 가족법 1호 변호사 20년 태극권 수령까지 하신 변호사 이런 변호사는 두 번 다신 없을 거야 당신의 든든한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1호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사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보다 더 중요하고 다툼이 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누가 키우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부모로서의 법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보통 자녀의 재산을 누가 관리하느냐, 법률 행위를 누가 대리하느냐,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권리인데요. 실제로 이혼을 한 뒤에 미성년 자녀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실제 생활에서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다든지 여권을 발급할 때 누가 동의하는지 예금보험 관리나 전학 등에서 이제 친권이 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성본 변경 등에서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혼한 뒤에도 아이를 면접을 잘하고 양육비를 잘 주면 성본 변경은 한쪽이 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의 친권 이외에 양육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권리입니다. 이런 친권 양육권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아이를 누가 키울지 여부는 사실 매우 섬세한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이죠. 그래서 아이를 누가 키울지 그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 법원은 아이의 성별과 연령, 그러니까 여아면 좀 엄마가 유리하고 유아이면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부모의 애정, 누구와 애착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지, 또 요즘은 어린 애기들도 엄마보다 아빠랑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 의사의 유무,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다가 안 키우겠다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좀 양육자로 부적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됩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의 의사도 반영은 되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이제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나는 없으니까 친권 양육권 결정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인 능력 물론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 돈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돈으로만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이가 어릴 때는 애착관계가 누구와 있는지 등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여서 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친권 양육권 못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 자녀의 의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친권 양육권 결정 기준 중에 자녀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사 1살, 2살 다 반영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현행 가사소송법에는 자녀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이면 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세 전후한 아이들부터는 그 아이들이 누구랑 살고 싶은지를 좀 반영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의사 굉장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13세 이상 아이들부터 의사를 반영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전 연령의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개정안도 만들어진 적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세계로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4세 아이의 의사를 이제 판사님이 직접 만나서 이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아이를 이제 엄마 쪽으로 이제 인도해 주는 걸로 결정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의 의사 꼭 13세로 한정할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미 아버지가 아이를 키워오고 있다면 단순히 어린 딸은 엄마가 키우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갑자기 아버지가 키워왔던 아이를 엄마한테 키우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이거를 바꾸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이 계속성의 원칙 때문에 이제 이혼 소송 처음에 진행할 때 아이를 뺏고 뺏기는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아이를 소송 시작하면서 데리고 있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벌금형이 없고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그 이외에 유아인도 등을 통해서 아이를 다시 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든든한 변호사.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 이혼 상속 전문 가족법 1호 변호사 유신 면태극권 수령까지 하신 변호사